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두 가지에 대한 종목들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가 리노공업입니다. 저희 고객님도 오늘 전부 다 익절하고 나왔어요. 보시게 되면 장중에 리노공업 전액 익절해 달라고 제가 지침을 드렸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 저번 주에 한미반도체 전부 다 익절을 하면서 들어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거의 수익 기간은 한 7일 정도 걸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 한미반도체에 이어서 이번 주 리노공업을 전액 익절을 하게 됐고,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객님들이 올려주셔야 되는데 한 분이 올려주신 걸로 보면은 좋은 수익 감사드립니다. 한 주에 한 번씩은 익절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아요 라고 하시면서 수익 후기를 올려주셨고, 수익률은 5.43%, 수익 금액은 130만원 정도에 대한 수익을 달성했다 라고 해주셔서, 저희가 저번 주가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바로 냈었죠. 6월 19일날 저번 주였고, 그리고 이번 주는 리노공업으로 수익을 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팔고 나왔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빨리 팔고 나왔는가.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한 업황 사이클 좋은데 굳이 이렇게 빨리 팔지 않아도 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고점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어요. 월봉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전 전고점이 21년도 3300pt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사실 이 가격에서 200pt 정도만 확 올려주면 전고점 뚫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전고점을 앞두고 약간에 대한 상승 부담감, 아니면 지금 현재 단기적인 상승률로 인한 뭐 관망세가 짙어졌다라고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전고점 뚫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충분하게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업 친화적인 정책들이 사실상은 시장 내에서 먹혀 들어가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친화 정책들이 펼쳐지면서 벌써 이미 외국계에 대한 자본 금액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고점인 3300pt는 뚫는 거는 어렵지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부담감이 좀 큽니다. 이유가 오늘 카카오 떨어지는 등락폭 보셨죠? 거의 한 장내 10% 정도까지 확 떨구고, 10%를 떨구는데 너무 쉽게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고점에 대한 매수 물량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한 가격들이 다 차익 실현 매물, 투매 현상으로 인해서 다 던지는 객체들밖에 없지, 여기서 코스피 지수가 더 올라가겠다, 아니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매수 주체들이 너무 없었다라는 거죠.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걸 말하냐면은, 한번 투매 물량 아니면 차익 실현 매물이 떨어지면은 또다시 뭐 한국의 코스피에 대한 육성 정책들이 시장에 또 반영되면서 또 여러 가지에 대한 방향의 모습으로 인해서 시장이 견인될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훅 빠져버리면 수익을 다 토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꽁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5%에서 7% 수익률이라도 이번 주에 만족을 시켜드리자 라는 생각에서 좀 시장에 급변하는 사이클로 인해서 좀 빠르게 익절을 하고 나왔다 라고 우리 고객님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노공업을 좀 정리했던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에 대한 업황 사이클이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전부 다 생산 라인이 좋았습니다. SK 하이닉스, 아니면은 한미반도체, 아니면은 이수페타시스 같은 반도체에 대한 생산 라인들이 이 상승폭이 좋았지만, 반도체에 대한 뭐 소켓, 아니면 부품, 장비, 이 검소하는 이런 반도체 종목들은 사실상 그렇게 상승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조정이 들어오면은 한도 끝도 없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좀 빨리 팔고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한 가지 종목이 또 있죠. 저희에게는 제가 차트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우리 고객님들은 바로 보시면 아실 것 같고,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 1번이 저희가 첫 번째 매수가, 그리고 매수하고 나서 어제 20% 매수하고 오늘 장중에 좀 하락세가 나와서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냥 어차피 비중 20%니까 바로 손절 떼고 나올까, 아니면은
추가 매수해서 평단 낮추고 조금 더 들어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제가 74,600원에 첫 번째 매수가 들어갔었고, 오늘 리노공업 전부 다 정리를 하면서 어쨌든 지금 현재에 대한 리스크가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2차 추가 매수를 여러분들께 지침을 드린 가격이 64,000원 라인.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대한 추정할 수 있는 고객님들의 매수 평단가는 7만원에서 75,000원까지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오늘 지침으로 해서 7만원 오늘 지침 2차 추가 매수 지침으로 해서 매수 평단가가 7만원 75,000원이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오늘 그러면은 전문가가 왜 손절이 아닌 추가 매수를 했을까라는 지점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손절하는 게 저한테는 사실 더 편하죠. 리딩하는 입장에서 그냥 손절 치고 새로운 종목을 들어가는 게 더 편한데,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한 이유가 단발적인 악재죠. 그러니까 단기성 재료로 인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터무니없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 또한 쉽게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즉슨 이 회사에 대한 실적 부분이 상당히 탄탄하죠. 우리가 이전에 들어갔을 정도로 회사에 대한 매출은 이미 탄탄하고, 그리고 원래 풍토기업이죠. 이 회사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 잠재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매달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실적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전년도 1분기에 대한 실적보다 올해 1분기에 대한 실적들이 살아남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기업들이 여러가지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을 좀 회복하고 성장이 되면 지금 현재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서비스를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차후에 대한 그런 여러가지 수입적인 측면에서 성장도 충분하게 가능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ROE죠. 성장에 대한 수익성도 지금 실적에 내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PER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땐 그렇게 고평가됐다고 생각을 안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악재라고 하면 무엇일까? 제가 어제도 공시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기도 했지만,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제가 이러한 시선으로 이 종목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들, 이 마켓에 있는 이 트레이더들이 그딴 거 상관없이, 제 의견과 상관없이 이 회사가 잠정적으로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대로 흐지부지 될 것인가를 놓고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단기적인 악재가 왜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종목을 쉽게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이게 좀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가 공시 내용이 대주주 지분 매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 매각이 인수에 대한 조건들이 사실상 상당히 까다롭죠. 예를 들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내재적 가치가 대표가 봤을 때는 10만원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이어들이죠. 이 대표의 주식을 사갖고 가는 헤지펀드 애들, PEF라고 하는 헤지펀드 애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이 나중에 차익을 많이 남기려면 그 대주주에 대한 주식을 상당히 싸게 사는 거를 목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부르는 가격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뉴스가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코멘트를 사실상 달면 안 돼요. 그 기사들도 이게 합의가 돼 있는 인터뷰인지 합의가 안 된 인터뷰인지는 전 잘 모르겠으나, 그런 코멘트 자체가 사실상 시장에 대한 급락을 초래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사안도 아닌데 이미 그거를 풍문으로서 어떻게 해가지고 뉴스 기사를 내보냈는지 그 기자들을 먼저 조사를 해봐야 되죠, 사실은. 아무튼 그거는 다른 소리긴 한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어떤 포인트냐면, 대주주에 대한 지분 매각들이 사실상
맞아요. 그러니까 제안을 받은 건 맞다. 그리고 앞으로 회사에 대한 경영을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다른 회사한테 팔라는 의지도 있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제 공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게, 그게 호재가 맞다라고 본 게, 과거 사례를 봤을 때에도 회사 입장에서는 오너들이 이렇게 회사를 자기 욕심대로 능력도 없으면서 이끌어 가기보다는 이 회사에 대한 장래 발전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다라면 능력 있고 좋은 경영진한테 아예 매각을 해버리고, 그 경영진이 이 회사를 가지고 더 크게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게 회사 발전에서 더 나을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가 해외에 대한 판로를 더 연다면 연간 매출이 3천억이 아니라 한 3배, 4배 이상 더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아까도 처음으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는 풍토 회사다. 그러니까 국내 1위, 국내 점유율 1위인 회사이기도 하고, 국내에서 많은 대형 기업들, 은행들 할 거 없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서비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자리를 잡기 때문에 성장률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지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해외 진출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회사가 뭐 지분을 매각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해외에 누군가가, 그리고 이거를 회사에 대한 이 지분을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불확실하죠.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제안이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이 회사 대표가 원하는 그 가격에 매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런 불확실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마켓에서는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많이 투매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추매를 한 원인은,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 회사가 4분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성장률은 꺾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발적인 악재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제자리를 찾아갈 거고, 지금 현재에 대한 낙폭이 너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승 반등 또한도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되돌림 구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추매를 해봤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목명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내일 보셔야 될 게, 저도 내일 좀 머리가 아플 거긴 한데, 일단 우리가 무작정 이 종목만을 막 미친 듯이 뭐 그렇게 되겠지, 뭐 회사가 워낙 건실하고 좋은 건 다 좋은데,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또 횡보하거나 또 물려버리거나 뭐 이래버리면 또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게 반등세가 살아있어서 제자리에 찾아가는 거를 목표로 두긴 하는데, 이게 아예 완전한 이탈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강제적 손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63,000원 라인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 63,000원을 정말 깬다라면 우리는 마이너스 한 10%에서 12%에 대한 손절을 감행하고 나오는 걸로 생각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중기적으로 좀 더 봐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의 하락에 대한 바닥을 잡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내일까지는 시장을 좀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돌림 구간에 대한 반등 매매는 사실 여러모로 생각할 게 많아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매까지도 결정을 한 사항이다 라고 우리 고객님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좀 정리가 되시나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에 대한 익절 원인은 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종목은 회사는 건실하다, 성장률도 좋다, 4분기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확실하게 성장률이 침해받을 수 있는 업종은 아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단발적인 악재가 떴는데, 이 단발적인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급락을 했었고, 근데 주식 투자 마을에서 보기에는 이 과도한 하락은 너무 오바스럽다.
그래서 평단만 잘 잡고 들어간다면 반등 구간에 대한 수익 구조를 좀 먹고 나오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 추매가 들었고 평단을 낮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제적 손절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손절할 수 있는 가격은 63,000원에서 조금 더 버텨본다면 62,500원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접근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의 과정이 걸쳤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손절하면 또 메꿔 가야죠. 메꿔 가야 되고 이 꾸준하게 손절을 하든 아니면 수익을 보든 그의 시장에 맞춰서 계속 탄력적으로 드리려고 하니까 최대한 고객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건 언제든지 저희 주식투자마을 고객상담 채팅을 통해서 주시면 가입 절차 도와드리고 그리고 리딩 방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받는지까지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